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요,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거를 좀 보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죠. 보시면 어떤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장중에 어떠한 이슈가 나오고 또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깔끔하고 좀 보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도 종목에 대해서도 브리핑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장중에 도움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크래프톤 역시 게임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게임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번에 이재명 대선 후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 게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 공약들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업계에서는 이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것에 대한 P2E라고 하는 거죠. 돈을 버는 게임.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이 두 명의 대선 후보가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게임 관련 공약을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 전체 이용과 게임물에서는 본인 인증 절차를 없애고 누구나가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게임이 대선에 이렇게 주목받은 전례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게임 사업의 위상이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흔히들 말하죠. 대선 후보라든지 아니면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들이 말하는 그 공약 같은 경우는 공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말은 뻔질르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으로 제도화하거나 아니면 그 공약을 지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서도 이재명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관련해서 공약에 대해서 좀 많이 내놨는데 이게 과연 지켜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동안에 대통령 후보들이 이 게임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는 많은 발전을 했다. 이 게임 사업이 이만큼 커졌다.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끌 정도로 이 정도로 파이가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선 후보도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선 후보도 P2E 시장이 좀 커져 나간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막을 생각은 없다. 다만 좀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소비자들이 무조건 봉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지불했던 돈을 너희들만 다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라든지 이런 두 가지 개념을 다 잘 섞어가지고 서로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만들고 부족한 것들은 시행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채워나가겠다라고 현실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아직 본 게임도 안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5,361억과 1,876억인데요. 이거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하락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뉴스테이트라는 새로운 신작 게임의 흥행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이번 4분기 실적이 적기는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플랫폼별 매출을 보면 PC 같은 경우는 1200억, 모바일 같은 경우는 3900억, 콘솔 같은 경우는 75억 정도고 기타가 122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PC게임 매출은 성장형 무기, 스킨 출시 효과가 있었으나 3분기 대비 콜라보레이션 이벤트가 적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11월 11일날 출시됐던 뉴스테이트 매출이 일평균 8억 정도가 추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용자 및 게임 서비스 안정화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2022년 1분기부터 국가별 타겟 마케팅 및 리포지셔닝 프로모션이 시작이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35% 정도이고요.
자, 일단은 뭐 주식 보상 비용 등의 인건비라든지 마케팅비가 조금 증가를 하는 모습도 연출이 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뉴스테이트에서 나오는 매출 같은 경우는 뭐 텐센트라든지 다른 회사랑 나눠 갖는 게 아니라 펍지에서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 뉴스테이트 매출액 추정치가 플레이 포 펀 게임의 특성상 수익화가 예상보다 더딘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1조 3천억 정도로 35%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기존 펍지 모빌리티 모바일 대비해 갖고 이익 기여도가 더 큰 콘텐츠로 2022년 언노운 월드라든지 아니면 뭐 카리스토 프로토콜 등과의 뭐 성과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는 상향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적정 주가를 하향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8만원이면은 최근에 형성됐던 58만원 최고점 라인을 훌쩍 뛰어넘는 그 정도의 상승폭입니다. 뉴스테이트의 수익화 정상화뿐만 아니라 더 칼리스 프로토콜 PC라든지 콘솔 게임이거든요. 언노운 월즈의 신규 게임 출시 성과에 따라서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본격 다변화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좀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괜찮은 모습이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기존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라는 게임, 요게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화를 조금 더 장기간 노출시키기 위해서 뭐 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벤트를 열고 있기 때문에 화제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무너졌던 보수 그대로 좀 연동이 돼서 좀 무너졌었습니다. 뭐 연기금이라든지 뭐 투신이라든지 외인들이라든지 계속해서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왔던 부분이고 지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죠. 자,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했고 여기 라인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돌아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혹시라도 이런 데서 조금 매수를 하셨던 분들 요런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흐름이 조금 돌아나가는 모습이 좀 보이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 여러가지 뭐 아이폰과 갤럭시폰 구분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탑3 종목도 드린다라고 했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2년 어떠한 업황, 그 다음에 그 업황에 소속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해서 딱 3종목만 탑3 종목 선정을 해갖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포트 형식으로 해서 좀 길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요청하셨던 분들은 회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오랜만에, 정말로 오랜만에 6개월짜리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